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내와 그저 평범하게 부모님이 주선해 주신 선자리로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저희 아버지가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로 서로의 자식이 30줄이 넘어가도록 마땅한 인연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하다 두 사람을 연결시켜보자 하는 말에 아내와 전 선을 보게 되었네요. 아내의 첫인상은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 함께 살면 큰일 없이 잔잔하게 삶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저도 성격이 그런 편이라 잘 맞을 듯 했습니다.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본 아내는 제 예상대로 역시 잔잔하고 고요한 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어요. 아내가 회사를 다니며 버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맞벌이를 하며 가정부를 쓰느니 혼자 버는 편이 오히려 좋다 생각한 결과였죠. 아내도 큰 말 없이 동의했고요. 저는 개발 쪽 일을 하고 있어 초봉도 높았던 데다 연차가 쌓여 아내와 자식 한두 명쯤은 거뜬히 감당할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금전적 관리는 아내가 하되 저와 아내 둘 다 용돈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생활비 및 공통적으로 나가는 돈이나 적금 등은 가계부를 써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싸우는 부부를 많이 봐서 그런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 개인적인 용돈은 서로 관여하지 않기로 했죠. 아내와는 꽤 오래 원만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요. 아내는 아이를 가진 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사례를 보았는데 임신 중 우울증에 관해서는 아는 정보가 없기도 하고 솔직히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치한 면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제 잘못이었죠. 임신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가 3주 정도 저녁을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체했을 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짜장면이 질리고 지쳐 그릇을 엎어버리며 짜증을 낸 이후 아내는 제게 배달 음식을 내놓지 않았어요. 물론 아내가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을 이해합니다만 하다못해 저는 반찬 가게에서 파는 국물에 햇반을 내놓아도 군소리 없이 먹었습니다. 또 아내에게 이미 몇 번이나 이야기했었죠. 요리가 힘들고 적성에 안 맞으면 반찬 가게에서 사와도 상관없다고. 그냥 차려만 주면 된다고요. 하지만 배달 음식은 정말 선호하지 않으니 신경 써달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올라오는 컵라면 용기와 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계속해 참았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릇을 던진 건 제 잘못이죠. 다음날 바로 사과도 하고 그 이후 며칠간 외식을 하거나 아내에게 저녁 준비는 괜찮으니 쉬라고 한 후 도시락을 사 먹었어요. 제 행동에 대해 죄책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지나 아내는 예쁜 딸을 출산했고 산후조리를 저희 친가에서 하게 되었어요. 장모님께서 본인은 일 때문에 바빠 못하겠다고 조리원에 가건 시댁에 가건 제 아내가 편한 대로 선택하라고 했고 아내는 시댁으로 가겠다 이야기했죠. 생판 모르는 남들과 뒤섞이는 것이 불안하고 무섭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선택을 존중해 아내와 제 짐을 간단히 챙겨 본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엄마는 며느리는 손님이라고 남이라 생각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싶어 아내에게 어떤 심부름도 집안일도 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산후조리 비용으로 아내와 이야기한 후 300만 원을 드렸어요. 엄마는 한사코 사양하시다 이 돈으로 며느리 맛있는 거 먹여야겠다며 당장 그날 저녁 상다리가 휘어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죠. 아버지도 아내를 굉장히 예뻐라 하시고 제 동생도 아내를 형수님 하며 굉장히 챙겨주었기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산후조리 시점과 맞물려 저는 하필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로 인해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렸고 늦은 시간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쪽잠을 자다 새벽같이 출근하길 반복했어요. 와중에 혹시나 아내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카톡이나 전화는 자주 했고요.
아내는 다 좋다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잘 챙겨주시고 도련님도 자기를 너무 위해주신다고 했어요. 동생이 누군가를 잘 챙겨주고 위해주는 성격도 아니고 저와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지라 약간 의문이 들긴 했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그리고 2달여의 시간이 지난 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와 동생은 자주 저희 집에 들락거리며 아이를 돌봐주었고 아내는 엄마와 많이 친해진 듯 하더군요. 시어머니지만 딱히 불편한 내색 없이 대화하고 지내는 것이 다행이다 싶었어요. 동생과도 오히려 저와 동생보다 더 사이가 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아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잘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던히 시간이 지나며 딸아이는 2을 넘기고 말도 곧 자라며 날이 갈수록 예쁘게 자랐습니다. 일이 바빠 옆에서 늘 지켜보고 같이 놀아주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엄청나게 컸죠. 하지만 아이는 그러질 못했나 봅니다. 절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출퇴근할 때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동생을 보고 삼촌 하지 않고 아빠 거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생이 그만큼 제 아이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기도 했었죠. 그렇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이는 더 자랄수록 절 불편해했고 저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동생에게 달려가 이 사람이 아빠라고 울면서 소리치는 걸 보고 마음 한켠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 모습을 보고 정정하지 않고 그냥 웃어 넘기는 아내의 모습에 더 배신감이 들었죠.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아빠라고 쟤는 삼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까이 가는 절 보고 울어버리더군요. 그때는 그냥 아이가 동생과 더 많이 놀아주고 마주에 친해서 그렇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말 아내는 엄마와 잠시 장을 보러 간 사이 아이와 저 동생 이렇게 셋만 있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아이가 제게 아저씨 아빠 어딨어? 하고 묻길래 내가 아빠야 라고 했더니 아이는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하고 뽀뽀도 해야 하는데 아저씨는 엄마랑 뽀뽀 안 하잖아. 엄마랑 진짜 아빠랑 맨날 뽀뽀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습니다. 그쯤 동생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아이는 동생에게 달려가 아빠 하며 안기더군요. 동생은 익숙하게 아이를 안아들며 삼촌 해야지 하고 웃었고요. 아이의 말이니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내성적인 동생이 유독 제 아내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과 원래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동생이 제 조카에게만 유별나게 관심을 표하는 것이 의심이 갔습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을 보러 간 아내가 두고 간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동생은 아이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죠. 전 아내와 동생과 카톡 대화방을 열어봤습니다. 아래쪽에는 별 특별하지 않은 아이 사진이 있었죠. 쭉쭉 올라갈수록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벗은 몸과 셀카를 함께 보내며 자기야 라고 동생을 부르더군요. 동생도 본인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셀카를 찍어 아내에게 보내며 사진 보자마자 꼴렸다. 지금 갈게 등의 카톡을 보냈고요. 그리고 2 사람은 저희 거실과 안방에서 그것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자기 거 너무 크다는 등 형은 그렇게 못하는데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등 더러운 말들을 이어가더군요. 다른 것들은 꾹 눌러 참아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관계를 하는 모습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동생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제 아내와 관계를 하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얼른 커서 너도 먹혀야지. 엄마와 딸을 동시에 먹어보고 싶다는 등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하더군요. 아내는 마냥 좋다고 웃었고요. 대화방에는 불륜으로 의심되는 대화와 평범한 형수와 동생과의 대화가 교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동생의 불륜을 확신하고 카톡 내용을 제 휴대폰에 옮겼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미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어차피 선을 봐서 결혼한 사랑이 주되지 않은 관계에서 이 일을 밝혀 이혼을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는 동생과 아내를 더 좋아하는데 난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은 도망을 쳐서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두 사람을 더 도와주는 것은 아닐지. 배신감과 분노에 온 생각이 뒤엉켰지만 무엇 하나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오더군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를 눌러 담았어요.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방 안에서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고 참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고 절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동생을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두 사람이 조용히 불륜을 저질렀다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 아내의 휴대폰을 가져와 동생과의 대화방을 열어 엄마에게 넘긴 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동생은 제 행동을 저지했지만 전 동생의 멱살을 잡고 얼굴 후려쳤어요. 그 후 다 알고 있다고, 모두 봤다고, 넘기려 했지만 내 아이를 건드린 건 용서할 수 없다고 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내용과 영상을 본 건지 그 휴대폰을 그대로 아내에게 던진 후 아내 뺨을 내려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아내는 아이를 챙겨 집을 나가려 하기 전 다급히 뛰어가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아내는 아이는 안 된다고 제 다리를 질질 잡고 끌었고 엄마는 그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제게서 떼어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모두 아내에게 던졌습니다. 동생은 피떡이 된 채로 제게 빌고 있었고 그냥 온 집이 개판이었죠. 뒤늦게 치킨을 사들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며느리를 때리며 울며 욕하는 엄마와 아이를 안고 동생을 밟고 있는 저, 피떡이 되어 제게 빌고 있는 동생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셨고 엄마에게 대충 상황을 들으신 후 손에 들고 있는 치킨을 상자째로 동생에게 던진 후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어요. 동생은 치킨 양념과 피가 뒤섞인 상태로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멍하게 밤을 지새우고 전 겨우 정신을 잡고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부터 갔습니다. 혹시 성병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사를 했고 다행히도 아이에게 문제는 없더군요. 저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변호사를 찾아가 아내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생에게 아이에게 한 성적 추행과 아내와의 불륜 등을 고소할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은 결정되었고 동생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특별법 위반으로 3년 징역과 교육이수 60시간을 받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제게로 위임되었고 저는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했습니다. 집에서 엄마와 아버지와 아이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아이는 이따금 엄마를 찾긴 했지만 저와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이제는 곧잘 저를 아빠라 부르며 따르고 있어요. 아내는 아이를 보여달라며 본인이 잘못했다며 시시때때로 연락이 와 제게 빌며 이야기하지만 옳고 그름조차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그런 더러운 짓을 한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었네요.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꾹 눌러 참으려고 했지만 그딴 엄마라면 없는 편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몫까지 제가 사랑해주며 아이를 소중하게 키울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게 충분히 사랑해주면서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